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 3일 월요일 아침 김지원입니다. 네, 한동안 주춤했던 더위가 6월이 되자마자 다시 무섭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한여름에는 얼마나 더 더울까? 그 더위를 어떻게 이겨낼까? 벌써부터 걱정 아닌 걱정이 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더워서 그런지 시원한 것부터 찾게 되는데요. 게다가 해수욕장 개장 소식에 바다 생각까지 간절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해수욕장에서 맹독성 문어가 출몰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란색 바탕에 푸른색 고리 무늬를 가지고 있는 이 맹독성 문어에는 보고독으로 잘 알려진 테트로도톡신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해서 만지다가 물리면은 크게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려한 무늬의 문어나 물고기 그리고 해파리 등은요. 독성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놀이 하다가 만나더라도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 게 좋겠죠.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박찬송 기상캐스터. 네, 박찬송입니다. 네, 낮 기온이 점점 더 오르면서 한낮에는 덥습니다. 예, 오늘은 또 얼마나 낮 기온이 올라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어제보다 낮 기온이 더 올라서요. 오늘 한낮 기온 대전은 31도로 어제보다 2도 이상 높아집니다. 맑은 날씨 아래 햇볕이 쏟아지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는 점점 짙어져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그래도 공기질은 좋습니다. 지금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비슷하겠고요. 다만 아침까지는 내륙과 해상의 일부지만 옅은 안개가 끼겠고 그리고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30도, 세종과 대전은 31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6도, 예산 30도, 부여 역시 30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2m, 중부 1m, 남부는 0.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 아래 오늘만큼 낮 기온이 올라갑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요즘에는 린넨이나 시어석과 같은 통기성 좋은 옷감이 인기라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1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여름 전통 옷감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한산못인데요. 6월 7일부터 10일까지 한산못이 문화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30주년을 맞아서 한산못이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들, 체험거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한산모시 축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 시원한 여름 축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자, 가족 여러분은 어디서 어떻게 이 더위를 이겨내실 건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떠나요 더위 탈출 명소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많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참여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장상아 리포터에게 여름 명소 어디를 추천하고 싶으세요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네. 마을이요라고 답변을 하겠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마을인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다가 인접한 마을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갔던 태안의 만대마을 어떨까 하는데 그곳에 가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솔향객길도 걷고 또 어촌 체험을 하면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대마을 꼭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 주실 마을도 여름에 떠나기 좋은 곳일까요? 물론입니다. 이번에 떠날 곳은요. 나무에 글자를 새기는 예술, 이 서각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마을입니다. 한 땀 한 땀 새기다 보면 무더위? 이거 먹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보령의 이색마을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마을 전체가 문화학교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전파해 가는 곳. 보령 미친 서강마을로 떠납니다. 이 마을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본격적인 마을 탐구 돌입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이 사진들만 봐도 마을이 굉장히 활기차 보여요. 예, 그래요. 저희 마을은 너무나도 활기차고 살기 좋은 마을이에요. 저희 미친 서강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친?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그런 미친이 아니고요. 그 미친은 아름다움이 친할친 미친 서강마을입니다. 아, 아름다움이의 친할친. 어휴, 여기서 이러지 말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좋아요. 출발! 미쳤어.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아니, 얼른 와요. 아, 네네네. 그럼 지금부터 마을 탐구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을 뒤흔드는 경쾌한 소리. 이 소리는 서강 매력에 푹 빠진 마을 주민들이 나무에 글자를 새기는 소리입니다. 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계신 게 뭐예요 지금? 이게 나무에다가 이 글씨를 새기는 걸 우선 서각이라고 하고요. 저희들 그 농사 짓고 남은 여가 시간에 이렇게 즐기면서 서각을 배우고 있습니다. 조각칼과 망치를 이용해 한 땀 한 땀 글자를 새기는 작업. 정성을 기울여 망치질하지 않으면 단 한 자도 진행되지 않는 아주 정직한 예술이죠.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는데 완성되면 정말 멋진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작품을 하다 보면은 다른 데 신경도 안 쓰이고 또 이 완성을 했을 때 그 성취감이나 또 힐링이 되죠. 힐링이. 사실 이 마을은 공동체 붕괴로 어려움을 겪었던 곳인데요. 서각이라는 문화예술을 통해 주민들 간 공동체가 회복되고 마을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었던 사람, 바로 정지원 추진위원장입니다. 시골 지역은 이제 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열악합니다. 근데 이 서각을 통해서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시골 지역에서. 그래서 시작을 해서 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서각이라는 전통 문화를 접목시켜 마을의 생기를 불어넣다 보니 주민들의 삶에도 화수분처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게 이제 남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 시간을 무료하게 이제 어떤 마을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친구들하고 고스톱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활동을 않고 이런 데 와서 이 문화 활동을 하니까 정신도 맑아지고 이게 또 이렇게 그 젊음도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미친 서각 마을이 입소문 나면서 서각을 배우기 위한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표정이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나무 작업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와서 봤는데 이런 작업 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집중을 하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참 흥미롭고 재밌어서 저도 모르게 넋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세게 때리세요. 보기만 해도 흥미로운 서각, 직접 한번 도전해 보는데요. 내 손으로 글자를 새기는 즐거움뿐 아니라 아름다운 글귀를 마음에 새길 수 있어 더욱 매력 만점 체험입니다. 사실은 칼을 이러니까 무섭게 느꼈거든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너무 편안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잡생각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곳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웃마을 주민들입니다. 서각을 배우러 왔다가 그 맛에 매료되어 문화품화시를 이어가는 중이죠. 보람을 느끼죠. 제가 이게 서각에 입문한 지 한 4년째 됐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출어람이란 말이 있죠.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니 공손인 저도 금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체험에 돌입했습니다. 잠깐 해보는 건데 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나무 향도 느껴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것도 재밌고 무엇보다 이 만들고 나면 성취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지금 조금만 했는데도 저 자신이 뿌듯하거든요. 지금. 그럼요. 숨어있는 예술혼까지 끌어올려서 하얗게 불태웠더니 짜잔! 이렇게나 멋진 작품 탄생해요. 이 라인 하며 음각 양각에 주고 하며 잘 만들었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작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거 만들려면 얼마나 걸려요? 한 초보자들도 한 몇 개월 정도만 하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 정말요? 네, 그럼요. 오 저도 시간 내서 이 서각마을에 와서 서각 제대로 한번 배워봐야겠네요. 미친 서각마을엔 마을 주민 외에 힘을 보태는 이웃 주민들이 많습니다. 마을과 마을은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라 경계를 허물고 상생해 가야 하는 동반자라고 합니다. 선생님 서각은 안 배우시고 사진을 계속 찍고 계세요. 예, 여기 보셨지만 저도 이제 우연히 방문하게 됐는데 콘텐츠로 시켜서 좀 발전시키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자주 방문해서 미디어 작품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180여 년간 지석굴 마을동제라는 이름으로 정월보름 경순한 경모제가 열립니다. 여기 정순왕 경모전인데요. 신라 그 마지막 임금님 정순왕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입니다. 밀물에 떠밀려온 상자를 열어보니 경순왕의 위패와 왕기댕이 들어있어 정성껏 제를 올렸다는 말. 그 당시 우리 동네 분들이 마을 회의를 해서 동네에서 사당을 지어서 동네를 부자 마을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180년 동안 마을에서 사당을 지고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공동체 정신의 시초. 네. 미친 서각마을에서는 마을 공동체 정신을 꾸준히 이어오며 180년 전 이야기를 바탕으로 연극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마을 공동체 의미가 깃들어 있는 마을의 귀한 자원은 여기 또 있습니다. 우리 뭐 동네가 이제 생겼을 때부터 이제 있었다고 보니까 몇백 년 됐겠죠. 옛날에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 자랑도 하고 이웃집 숭도 보고 그러니까 식수로도 떠먹고 빨래도 하고 채소 같은 것도 닦고 이게 공동체 활동이다. 아낙네들의 공동체 활동했던 곳. 그런 장소였죠. 네. 지금은 시골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우물.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무더위도 한 방에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문화가 힘이고 문화가 경쟁력이라고 믿으며 마을 공동체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미친 서각마을. 이 마을에 옛 문화라든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굉장히 곳곳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가장 한국다운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 세계 각국에 있는 40여 개국의 그 파워블로거 유튜버들이 서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을 해서 한국다운 문화를 세계 각국에 전파하는 그런 일이 7월달에 벌어집니다. 기대가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마을에 기적이 이루어질 겁니다. 적박한 환경 속에서도 서각으로 스타 마을 반열에 들어선 미친 서각마을. 변화되는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왜 많고 많은 이름 중에 미친이 뭐냐, 예쁜 서각이든 다른 말도 많은데 그 말 뜻을 이해를 하고 나니까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참으로 참 잘 지은 마을 이름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서각에 빠지면 안 미치고는 이게 서각을 못해요. 사실적으로 미쳐야 돼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마을 갈등이 좀 심했던 마을입니다.
심했던 마을인데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을 문화예술을 통해서 한 거거든요. 서각을 하면서 그 완성도도 있지만 또 남들과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한다는 게 참으로 좋았어요. 누구나 이제 이걸 배우고 한다 그러면 이제 아낌없이 가르쳐주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각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문화마을을 만들어서 이분들과 함께 같이 계속 공유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그런 부분을 행복이라는 저금통에 차곡차곡 저금하고 싶습니다. 마을 전체를 문화학교로 만들어 주민들이 선생님이 되고 집과 마당이 강의실이 되는 기적 같은 꿈을 안고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전통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거점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장상아 리포터가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걸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를 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가지고 온 걸 보니까 먹을거리가 아니네요. 네, 죄송합니다. 먹을거리는 아니고요. 앞서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제가 예술혼을 불태워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마을 주민분이 만드신 거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되게 예쁘죠. 아름답죠. 멋지네요. 진짜 예뻐요. 예. 이거를 직접 만들었다는 그리고 거죠? 한 땀 한 땀 이렇게 파고 새긴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장상아 리포터가 만들었는데 네. 마을 주민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다는 네, 거죠? 저의 손길 한 1% 정도 닿았고요. 마을 주민분들이 99%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 어쨌거나 직접 만들어 본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직접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잡생각도 없어지고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느낌? 저도 집중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서각을 하면서. 그랬군요. 네. 예. 그리고 굉장히 멋지기 때문에 네. 저희 앞에 이 카메라 있잖아요. 네. 이 카메라 아래에다가 네. 아침이 좋다 이렇게 딱 이렇게 걸어놓으면 멋있을 것 같죠. 가능할까요? 예. 자, 아무튼 이렇게 미친 서강 마을을 다녀오셨는데 이름부터가 뇌리에 딱 새겨집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마을에 가면은 서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고요. 네, 미친 서각마을이요. 2000년대부터 이 예술문화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각뿐만이 아니라 목공예, 칠보공예, 염색 등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해마다 예술 축제도 벌어지고 있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공유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게다가 이웃 주민이 한번 체험하러 왔다가 선생님이 되신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문화 품앗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이 배운 것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향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활발해져서 이 마을이 문화 거점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화면으로 봐도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엿보였는데 오는 7월에는 또 해외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전통과 또 미친 서강마을의 매력이 전 세계 곳곳으로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사 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퀴즈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시거나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요.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바로 퀴즈 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 챙겨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장상아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면서요. 첫 번째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이번 주 마을 탐구 생활에서 보령의 미친 서각마을에 다녀왔는데요. 이것은 이 마을의 자랑거리인 서각의 기법 중 하나입니다. 문자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파내어서 글자를 위로 솟게 하는 이 기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음각, 2번 양각, 3번 투각. 어떤 걸까요? 네. 그러니까 앞서 장상아 리포터도 직접 체험하면서 글을 만들어 봤는데 네. 이게 똑같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사람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각색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요. 이 기법을 뭐라고 할까요? 힌트를 주셨는데 모든 분들이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각, 양각, 후각 중에 어떤 걸까요? 시간이 달랐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양각이죠. 이 서각이란 뜰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나무에 글이나 무늬를 새기는 작업이잖아요. 양각은 글씨가 돌출되도록 나머지 부분을 파내는 것이고 음각은 반대로 나머지 부분이 도드라지도록 글자를 파내는 기법을 말합니다. 네, 이 초등학교 시절 미술 시간에 배웠던 판화, 양각과 음각의 차이점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이거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커피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인도네시아의 자바와 함께 커피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곳이 있죠. 바로 모카인데요. 이 모카는 과연 어느 나라의 도시일까요? 1번 이란, 2번 모로코, 3번 예멘. 네. 어딜까요? 뜬금없는 또 힌트를 좀 드리자면, 예. 이 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그 직장 상사가 네. 뭐 이렇게 지시를 하면 네. 노라고 대답 못하고 무조건 예스 하는 사람을 우리가 네. 예스맨 예스맨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죠. 예. 네. 이 나라에 그런 예스맨. 예스맨이 많지 않을까. 네, 저는 이 나라 이름이랑 비슷해서요?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이란, 모로코, 예멘 중에서 예스맨이 많을 것 같은 나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예멘이죠. 모카는 예멘 남서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커피 수출을 주도하던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커피 모역의 중심지로 크게 성장한 바 있는데요. 이곳의 커피콩은 특유의 초콜릿 향을 품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카 커피 모카도요.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에스프레소에다가 초콜릿 맛을 첨가한 커피를 커피 모카라고 하죠.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함께 풀어보죠. 네, 이번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잖아요. 자동차 상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승용차 왼쪽 와이퍼와 오른쪽 와이퍼는 길이가 같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와이퍼 길이가? 네, 같을까요? 같을까요? 운전석과 다른가? 조수석 같을까요? 다를까요? 일단 비 오는 날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네. 이게 와이퍼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운전석에 있는 사람의 시야 확보가 더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조수석보다는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더 와이퍼가 잘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고 길게 움직이고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정말 안전을 위해서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을까요? 아닐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이 승용차의 와이퍼는 양쪽의 길이가 서로 다른데요. 긴 와이퍼는 운전석에, 짧은 와이퍼는 조수석에 장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차량 모델에 따라 또 와이퍼의 길이가 다르죠.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아마도 현대인은 이 증상을 겪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3, 2, 1. 최근 WHO가 이것을 직업적 증상으로 분류하면서 화제가 됐죠. 다른 이름으로는 소진증후군, 연소증후군 등이 있고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중독 한국 직장인의 95%가 이것을 경험한 바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증상일까요? 1번 번아웃 증후군, 2번 스마일 페이스 증후군, 3번 호타르 증후군. 네. 영국에서는 거의 매일 아침 홍차와 이거를 주로 아침 대용으로 먹는다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 아침에 예 그렇죠 네. 커피 한 잔과 이 우고빵 요거 드시는 분들 많이 늘고 그 있어요. 통통한 빵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올라온 빵. 향기가 아주 안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맞아요. 빵이죠. 커피랑 잘 어울리죠. 네, 지금 힌트를 주셨는데요. 번아웃 증후군, 스마일 페이스 증후군, 호타르 증후군 어떤 걸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번아웃 증후군이죠. WHO에 따르면 번아웃 증후군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 직장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번아웃 증후군은요, 주로 포부가 크고 전력을 다하는 성격의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다고 합니다. 일도 좋지만요, 내가 너무 나의 에너지를 한 곳에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흥미로운 역사 문제 준비했습니다. 5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3, 2, 1. 지금처럼 얼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과거에는 국가 차원에서 얼음을 관리하고 채취했다고 하죠. 각 시대마다 얼음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어느 부서에서 얼음을 관리했을까요? 1번 빙고, 2번 와서, 3번 해민서. 네. 자, 마지막 문제는 가족 여러분에게 텔레파시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힌트를 줄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 텔레파시가 통했다면 바로 빙고. 예, 맞습니다. 예, 네. 바로 그겁니다. 빙고. 예. 저도 정말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통했나 봐요. 통했어요? 설마 했는데 그게 빙고 나올 것 외치셨어요. 같았죠? 네. 예, 텔레파시 시청자분들도 아마 통했을 것 같은데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빙고죠. 빙고는 조선시대 왕실이나 관료들이 사용할 얼음을 관리하던 관청입니다. 하부 조직으로는 의식에 필요한 얼음을 두는 동빙고, 귀빈이나 관료를 위한 얼음이 있었던 서빙고, 왕실을 위한 내빙고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끝까지 5문제 모두 풀어봤는데 과연 오늘 행운의 주인공 3분은 누구일지 저와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저희 컴퓨터랑 텔레파시가 좀 통하셔야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그 3분을 공개해 주시죠. 네, 월요일 아침 행운 가져가신 분, 자, 찾아보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휴대전화 끝자리 6120번님, 4872번님, 8459번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앞서 마을 탐구 생활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장상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도 여행 많이 떠나실 텐데 네. 여행지에 도착했는데 이 맛집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재원 아나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일단 정보가 전혀 없다 그러면 당연히 뭔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맛집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 오랜 세월이 그 맛을 좀 증명해주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예. 네. 대대손손 오래오래 이어온 그런 맛집을 먼저 찾을 것 같은데 이 부산에 가면은 정말 오랜 세월 내공으로 변함없는 맛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승민아, 네가 이제 가게를 운영할 때가 됐다. 앉아 이 앞에 있는 양파를 한번 잘라봐라. 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이제 대를 이어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 그 뒤엔 맛의 전통을 이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뿌리 깊은 맛을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대를 잇는다, 오래된 전통이 있다고 하면 그런 맛집들한테서 어떤 게 좀 기대가 되세요? 그게 손맛. 아, 손맛. 요즘 젊은이들한테 안 나오는 옛날 어머니 손맛. 아,
아무래도 맛이 있으니까네 대를 전수되고 연결되고 하는 그게 그 같습니다. 대를 이어온 어머니의 손맛을 찾아 도착한 첫 번째 맛집. 과연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와, 이게 뭐야? 아니 저는 산중에 있는 뭐 몇 대 1로 맛집이라 해가지고 엄청 허름할 줄 알았는데 경치 예술이다. 탁 트인 경치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이곳.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장님이세요? 예. 아니 제가 이곳에 3대 맛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제가 잘 찾아왔습니까? 네, 잘 찾아왔어요. 3대가 출동했다. 어머님에 이어 아들, 아들에 이어 손녀까지. 그야말로 온 가족 총출동. 금정산에 상륙한 약 90년 된 찜닭. 오랜 세월은 이제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 조금 더 넣고 하는 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특제 소스. 신에게 전수받은 비법을 담아 맛있게 익혀만 주면 대대손손 지켜내고 싶은 찜닭 완성입니다. 찜닭이라 하면은 안동 찜닭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언뜻 보니까 여기가 번조라는 말이 있던데요. 이 찜닭을 갖다가 제 태어나고 조금 전 제가 정말 기다닐 때 이 닭찜을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73년 정도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처음 시작할 때 힘들진 않으셨나요? 처음에 아주 평범한 집에서 살다가 이 산골짜기에 왔는데 눈만 뜨면 산이요. 지금은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정말로. 50년의 세월을 머금은 원조 찜닭. 이젠 그 맛을 볼 차례인데요. 뭐니 해도 닭다리는 손으로 들고 뜯어야 제맛이죠. 새빨간 양념이 사랑 가득 배어서 매콤달콤하게 중독되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어머니의 손맛인가요? 닭고기도 너무 탱탱하고 쫀득하고 양념이 진짜 이건 난리. 밥 비벼 먹어야 돼요. 나도 공기밥 추가. 아니 근데 아까부터 신경 쓰인 게 여기 버너가 뭐 있지? 뭐 하는 거죠? 에? 사장님 저희 이거 안 시켰는데요? 예, 오리불고기 한번 드셔보시라고요. 다른 데하고 약 맛이 틀리니까. 산에서 오리고기를 빼놓을 소냐? 등산객들을 끌어당기는 오리불고기. 불포화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기력 회복에 이만한 음식도 없습니다. 오리불고기에 찰떡궁합, 부추까지 올려 입안으로 쏙 넣어주면 오늘부터 오리불고기 내 뱃속에 저장. 오리고기에다가 부추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어주면은 보약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으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이곳. 그리고 오래된 맛집답게 단골 손님들도 계셨는데요. 맛있게 드시는 표정만 봐도 그 맛이 짐작이 됩니다. 여기 사장님이 이 가게를 지금 3대째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걸요. 아, 진짜요? 네. 모든 반찬도 다 맛있고 이래가지고 자주 좀 먹으러 오는 편이에요. 역시나 맛집답게 내부는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그런데 그중 열심히 열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 3대째로 지금 인수를 받으시는 겁니까? 네네네. 어머머 대박이다.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한 초등학생 때 잘 알려서 이제 커피와 함께 이제 뭐 약간 랜드마크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를 번창하게 크게 해나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 맡은 일에 충실하고 건강하고 충실하고 그것밖에 바랄 거 없어요. 진짜 우리 진짜 엄마예요. 엄마 우리 어머니야 그냥. 어머니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맛있게 식사를 마친 후 제가 찾은 곳이 또 있는데요. 그게 다 들려? 범어사 근처에 왔다면 꼭 들려야 하는 이곳.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부산 범어사 등나무 군락지입니다. 아,
갈등이 이거에 때 갈등이구나. 여기 보니까 칡은 왼쪽으로,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엉켜 있는 거. 아이고. 이해관계가 뒤 엉켜서 풀기 어려울 때, 이럴 때 쓰는 말의 갈등이 이 갈등이랑 같은 뜻이래요. 오, 신기하다. 왼쪽으로. 범어사옆 개천 일대를 덮고 있는 6,500그루의 등나무들. 이렇게 멋진 풍경도 놓칠 수 없죠. 여러분들도 꼭 들려보세요. 식사하시고 이쪽 걸으면서 등나무 공기도 맡으시고 이렇게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또 맛하면 시장이죠. 이 시장 안에 가족 맛집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남항시장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어디야, 도대체? 사장님. 예. 말씀 좀 여쭐게요. 예, 예. 이 시장 안에 대를 이은 맛집이 있다는데 어딘지 아세요? 우리 집인 것 같은데. 여기예요? 예. 여기예요? 찾아. 대를 이은 두 번째 맛집은 바로 중화요리 전문점입니다. 다양한 메뉴들 중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럼 여기는 몇 대째 운영 중이신 거예요? 2대입니다. 2대요? 예. 2대는 조금 약하지 않나요? 근데 경력이 60년입니다. 잠시만요. 네. 경력이 60년이요? 네. 아니 그럼 60년 동안 뭘 만드셨는데요? 오늘 주인공이 뭐예요? 유니 짜장면. 유니 짜장! 다진 고기를 뜻하는 중국어 유니. 유니 짜장은 고기와 채소를 다져 넣은 한국식 짜장면입니다. 제 안 사람입니다. 25년을 갖다가 같이 합니다. 올해로 결혼 37년 차의 사장님 부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만나 친구에서 연인으로 이어진 로맨스의 주인공인데요. 25년째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어머님에게도 중화요리 전문가의 포스가 팍팍 느껴집니다. 보통 남자들도 우리 안 사람 일하는 거 보면 다 놀랍니다. 사장님의 사랑 담긴 칭찬과 함께 손발이 척척 맞아떨어지는 주방 풍경. 그렇게 금세 유니 짜장이 완성되었는데요. 오, 저 짜장 소스 윤기 예술입니다. 중화 요리 한 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게 시그니처가 유니 짜장이에요. 왜 하필 이 유니 짜장을 선택하셨어요? 중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지역에 많았는데 다 똑같은 짜장면을 내면은 어차피 어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 가게 어필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있는 솜씨를 발휘를 했죠. 네. 그런데 사장님의 솜씨로 만들어낸 이 짜장면이 단돈 3,000원? 가족 운영으로 인건비를 아껴 손님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유니 짜장. 그 맛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저 멈추지 않는 저의 젓가락질이 그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 짜장이 일반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확실히 이 채소들이 조금 다져져서 갈려서 들어가는 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부드럽게 넘어오고 괜히 60년 된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습니다. 유니 짜장은 시작에 불과하다. 60년 전통의 중화 요리 맛집이 선보이는 음식들의 향연. 저 먹수민의 손과 입이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한 입에 쏙 바삭하게 튀긴 깐풍기를 시작으로 새콤달콤한 칠리새우를 입안으로 쏙. 중화 요리의 꽃이라 불리는 꽃빵에 고추 잡채까지 저 열일했죠? 너무 배불러. 사장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60년 전통의 음식을 먹어봤는데 앞으로 사장님의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래도록 그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런 바람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화이팅! 네, 이 아침부터 침샘 폭발하게 만드는 맛집들을 만나봤는데 네. 이렇던 입맛이 부산 앞바다의 밀물처럼 확
다시 밀려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5, 60년 세월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온다는 거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일단 그 점에 있어서 박수를 저는 먼저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예. 정말 대단합니다. 그 덕분에 처음 맛보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맛을, 그리고 단골들에게는 향수 어린 맛을 선물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변함없는 맛으로 승부하는 대대로 맛집들 기억을 잘 해두셨다가 꼭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육지의 맛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바다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청정수도 완도는요, 수온도 적당하고 조류의 흐름도 좋아서 해조류가 자라기에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톳과 다시마 채취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완도의 금강도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계세요? 너무 배고픈데 밥 한 끼 주시면 안 돼요? 계세요? 배고파. 들어와. 그토록 찾던 건강밥상 과연 맛볼 수 있을까? 청정수도 완도바다에서 건져올린 건강함, 톳과 다시마가 떴다. 야들야들한 식감과 시원한 갯내음을 듬뿍 담은 청정해조류, 톳과 다시마의 대변신. 맛은 물론 영양까지 한 번에 1등 식품 청정해조류로 차려낸 건강밥상. 완도 금당도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청정바다 수도 완도, 그중에서도 싱싱한 해조류를 만나볼 수 있다는 금강도에 왔습니다. 영양도 가득하고 맛도 좋다는 싱싱한 해조류 만나볼 텐데요. 오늘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예부터 금이 많이 나와 금빛 장관이 펼쳐진 섬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금당도. 이곳에 오면 꼭 보고 가야 하는 게 있다는데요. 해안가 절벽마다 펼쳐진 기암괴석, 맑고 깨끗한 바다와 맞닿은 금당팔경입니다. 이쁜 일소냐 금당팔경과 함께 금당도를 대표하는 또 다른 보물, 바로 청정바다에서 나고 자란 싱싱한 해조류. 이곳 금당도에 오면은 싱싱한 해조류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예. 일단 어떤 해조류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다에 나는 거라면 다 볼 수 있죠. 네. 톳, 다시마 요즘 건조하고 있고요. 톳은 한 달 전부터 시작했고 지금 한참 건조 중에 있거든요. 네. 양식을 비롯한 어업을 통해 삶을 일구어 나가는 금당도 주민들. 금당도 바다는 적당한 수온과 조류의 흐름까지 좋아 최고의 어장을 자랑하는데요. 영양 높은 해조류가 자라나기 딱 좋은 환경을 지녔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밥상 어디에서든 다양한 재료와 어우러져 식탁 위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는 다시마. 제철에 맞은 다시마를 수확하기 위해 금당도 앞바다가 들썩입니다. 멋진 금당팔경에 바다에서 막 건져올린 싱싱한 해조류까지 받겠다. 아우, 배가 고파지는 게 당연도 하지. 그런데 소득이 좀 없는 모양인데? 완도의 건강밥상을 찾아 여기저기 들어가 보는데 그때 들려온 구세주 같은 한마디. 들어와. 아이고, 살아났네, 살아났어. 기쁜 마음으로 들어선 마을회관은 고된 바닷일을 마치고 온 어머님들의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톳으로 뚝딱 한 상 차림을 만들어내는 금손 중의 금손, 금당도 부녀회장님의 야무진 손맛. 손맛도 손맛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청정바다에서 건진 싱싱한 톳. 시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축 처져 있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방울이 통통해갖고 탱글탱글한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신선하고. 색깔은 노래가지고 노란 것이 좋은 거예요. 싱싱한 톳을 두부와 함께 넣어 만든 톳전. 거기에 매실청과 된장 등 가진 양념을 넣어 오물조물 맛있게 무쳐낸 톳 초무침까지. 이 정도면 건강밥상 아닌가요?
거창한 재료도 필요 없이 싱싱한 톳과 채소들 넣고 쓱쓱 비빈 톳 비빔밥 한 그릇이면 아마 집 나간 입맛도 입 앞에서 맴돌걸요. 암만 당연하지. 일하고 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이 포광은 물론 건강까지 한 번에 맛과 영양을 듬뿍 담아냈다고요. 청정바다가 선물해준 완도 건강밥상 최고. 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그릇 지금 뚝딱 비워버렸어요. 제가 맛있게 먹었으니까 설거지 할게요. 설거지는 안 해도 되고 그럼요. 지금 할머니들도 다 일해야 되는 시국이에요. 가서 일해야 돼. 일? 네. 일? 톤자가 바로 가야 돼. 안 해. 갑시다. 안 돼, 안 돼, 안 돼. 가야 돼. 세상에는 공짜가 하나도 없어. 그렇다. 세상엔 공짜가 없는 법. 먹었으면 먹은 값은 하는 게 인지상정. 박은혜 리포터 파이팅! 바다의 향을 가득 싣고 올라오는 바다의 불로초 톳. 톳은 특히나 해독 기능 덕분에 몸속 노폐물들을 배출해내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데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에 대적할 건강식품으론 이 톳만큼 좋은 게 없답니다. 가을에 종묘 이식을 해서 5월 달부터 채취를 하죠. 근데 보니까 되게 싱싱해 보이고 색깔도 좋고 빛깔도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톳이 이렇게 잘 자라나기 위한 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조류 조건이 맞아야 되고 날씨 영향이 좀 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청정 해역이고 물이 맑다 보니까 아주 톳에 아주 최적지에 할 수 있습니다. 톳 수확으로 한창 바쁜 때를 보내고 있는 금당도. 우리 박은혜 리포터도 두 손 두 발 걷어 올렸는데 이건 덮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요. 그렇게 칼만 가져다 댄다고 다 되는 건 줄 알아? 진짜 솔직히 그렇게 많은 톳이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끊임없이 올라와서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그 배에 이렇게 막 엄청 크게 쌓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누워서 쉬고 싶다. 누워서 톳이 올라오는 거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싶다. 좀 솔직히 푹신푹신해가지고.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톳은 제때제때 이물질을 골라내야 하는 것이 작업의 포인트. 정년 오늘 일당이네. 어야 가져가서. 톳이 아닌 것은 물렀거라. 금당도의 톳을 모조리 수확할 기세로 톳을 향한 집념을 발휘하는 박은혜 리포터. 그래 이만하면 될 것 같아. 오늘 일당은 하고 간 것 같다. 그래도 일당 100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정을 함께 하니까 이 그 톳 알갱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냥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에 이게 밥이 또 더 맛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열심히 건져 올린 톳의 양은 무려 1톤 정도가 되는 양. 이 많은 톳들 건져 올렸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수확한 톳은 곧바로 건조장으로 옮겨져 우리 밥상에 오를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금당도의 맑은 바람과 따사로운 햇볕을 쐬며 바짝 말려지게 되는 거죠. 수확해온 톳을 이렇게 바로 건조하는 작업을 거치는 건가요? 여건상 이렇게 양이 많다 보니까 뭐 기계로 말릴 수는 없고 햇볕에 자연적인 햇볕에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배 안에서 끌어올릴 땐 사실 몰랐거든요. 이렇게나 많은 양인 줄. 예, 되게 뿌듯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죠. 이제 이게 1년 농사니까 아무튼 이렇게 풍작이 되고 이렇게 제품이 좋게 나오면은 또 뿌듯하고 아무튼 좋습니다. 완도의 톳도 많이 찾아주시라고 한 말씀 또 해주신다면요. 토수는 유효한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다의 불로초라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돼서 그런 소리가 나왔다고 보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코이단 같은 성분도 미역이나 다시마보다는 여기 한 2.5배 내지 3배 정도가 많이 함유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칼륨이랄지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우유 한 10배 정도 이렇게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좀 많이 먹고 건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정바다가 품고 길러낸 바다의 건강나물 해조류. 바다의 진한 향을 품고 올라오는 해조류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사로잡아 보자고요. 완도 금당도에서 나고 자란 싱싱한 해조류들. 오늘 어민들과 함께 직접 수확도 해보고 그리고 톡과 다시마로 만든 건강한 밥상도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집 식탁 위에 건강한 바다 한 접시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 오돌도돌한 식감과 은은한 바다의 향을 품은 톳, 주로 이 겨울철에 많이 먹는 해조류인 줄 알았는데 네. 요즘 이렇게 수확이 한창이라고 하니까 저는 좀 의외인데요. 그러니까요. 12월부터 4월까지 채취한 톳은 생으로도 먹고요. 5월과 6월에 채취한 톳은 말려서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기염류가 워낙에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해조류계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바다의 불로초라 불리는 톳으로 밥상 한번 건강하게 차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박찬송 기상캐스터. 네, 낮 시간대 활동량이 많다면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대전은 31도로 어제보다 2도 이상 높아집니다. 맑은 날씨 아래 햇볕이 쏟아지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는 점점 짙어져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그래도 공기질은 좋습니다. 지금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비슷하겠고요. 다만 아침까지는 내륙과 해상에 일부지만 옅은 안개가 끼겠고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30도, 세종과 대전은 31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6도, 예산 30도, 부여 역시 30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2m, 중부 1m, 남부는 0.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 아래 더운 날씨 계속되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이렇게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볼 텐데요. 여름철 탈출 명소 꼽아주셨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9983번님, 우리 지역에 있는 예산 출렁다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로 출렁출렁 움직이는 게 참 재밌습니다. 멋진 경치와 시원한 강바람이 더위를 한 방에 날려줍니다. 와, 밤에도 진짜 예쁘네요. 야경이 멋진데 이렇게 예산에 출렁다리가 생기면서 관광객이 급증했고 또 지역 경제에도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4732번님, 더위 날리기는 해수욕장이 최고죠.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더위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봐요. 우리 아이가 아이고 참 더위 시원하게 날리고 있는 것 같은데 벌꿀 옷 같아요, 벌꿀. 해수욕장들이 이제 차례로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한 네. 곳도 있고 많은 분들이 또 해수욕장 찾을 것 같네요. 예. 네. 3928번님, 우리 마을은 공동체 작업을 종종 합니다. 파 다듬는 일을 하면서 정다운 이야기꽃을 피우죠. 이곳에 에어컨을 놓게 되면 주민들의 시원한 피서지가 되겠죠. 예. 그럼요. 그럼요. 예. 에어컨이 아직 없다면 빨리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3938번님, 매년 태안군에 마을 봉사를 다니는데 작년에는 가해도란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봉사를 하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싶네요. 봉사하면서 또 시원한 여름 의미 있게 보내시는군요. 네, 멋지세요. 예, 그렇습니다. 8144번님, 신랑이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계곡에 다녀왔습니다. 맛있는 삼겹살도 먹고 와. 초여름 무더위 탈출하고 왔습니다. 물놀이하고 먹는 삼겹살 엄청나죠. 최고죠. 벌써 계곡에 다녀오셨는데 다음엔 또 어디를 가셔서 또 무더위를 식히실지 궁금합니다. 네. 4872번님, 저희 가족은 몽산포 해수욕장으로 이른 휴가 다녀왔습니다. 조개 잡는 짜릿한 손맛도 보고요. 가득 잡아서 맛있는 해물칼국수도 해먹고 왔지요. 그렇군요. 예. 와, 직접 잡은 조개로 칼국수 해먹은 거예요? 네, 아이들이 더욱 맛있어 했겠습니다. 네. 재밌어 했을 것 같고, 예.
0795번님. 와. 작년에 간 강원도 바다를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물이 차가워서 발만 담그고 왔는데 무더위가 찾아오니까 다시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굉장히 물이 차가웠나 봐요. 네. 예. 근데 방금 전에 사진 구름이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요. 경치만 보고 와도 그냥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0587번님, 올해 처음으로 흑설이 다리 밑에서 수확한 다슬기입니다. 폭염주의보, 이곳에 가면 무섭지 않아요. 취미가 같은 우리 부부, 틈만 나면 냇가로 갑니다. 흑성리 다리 아래 어딘가요? 예,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다슬기 따러요?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죠.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제12회 대전 시민 무용축전 춤으로 사랑과 소통을이 7일과 8일 저녁 7시 서대전 시민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리고요. 대전 시립교향악단의 유망주 발굴 콘서트는 7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개최됩니다. 대전 시립연정국악원의 기획공연 그 빛깔 그대로는 4일과 5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2019 유구 섬유축제가 8일과 9일 공주 유구 전통시장 광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중국 무용극 두보의 공연이 7일부터 9일까지 천안 예술의 전당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체코 현대 아동도서 일러스트레이터 전시 12개의 세계가 6월 30일까지 세종 BRT 작은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는 6월 호국 보온의 달을 맞아 대전 현충관을 찾아갑니다. 보온 둘레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전신을 되새겨보는 화요일 생방송 아침 뉴타도 놓치지 마세요. 이 조류 독감 구제역에 이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국내 양돈 농가에 초비상이 걸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요,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서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발병을 해서요, 어미 돼지 3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전파 속도도 엄청 빠르다죠. 그래요. 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 홍성은 국내에서 돼지 사육두 수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네. 예, 정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음식물 폐기물을 먹이로 주는 것을 삼가고 차단 방역에 더욱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